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부산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문예창작 아카데미 사람의 향기로 지난주에 이어 제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정익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저도 서구에 바다 송도 근처에 살고 있는데 바닷가라 그런지 더욱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강풍이 몰아치고 또 비의 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낮인데도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앞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그런 상황도 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변에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고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인공지능이 소설을 썼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단편 소설이 아니고 장편 소설을 썼답니다. 그래서 그걸 내용을 보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소설의 배경과 그 등장인물 캐릭터죠. 등장인물과 구성 이 세 가지만 인공지능에 이렇게 그 이입을 하면은 그 소설 한 권이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시도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집을 냈다는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시는 워낙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가 굉장히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을 전혀 불허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공지능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쓰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문예 잡지에. 그래서 결론은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소설가는 소설을 열심히 쓰시고 시인들은 시를 열심히 시를 쓰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작가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걸 참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품 활동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놓이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델타 감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질적인 어떤 균들의 요소들이 또 우리들의 생활을 또 약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방역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안전하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시읽기 3편과 문학 집배원 시 2편 그리고 오늘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영화에서는 지금까지 영화가 약간의 삶의 무게 중심이 약간 무거웠다면은 좀 심각한 주제를 다루었다면은 그래서 너무 심각하지 않는가 이 영화들의 어떤 주제들이 그래서 약간 코미디물로 좀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게 코미디물로 정해봤습니다. 한국 영화입니다. 차태현이라고 알죠? 차태현 배우라고 그 배우가 굉장히 유머스러운 그런 어떤 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 차태현 배우가 주연을 한 헬로우 고스트라는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코미디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약간 웃기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스트란 게 우리말로 하면 귀신 아니겠습니까? 귀신과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직접 대면하면서 주인공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웃기는 이야기들 귀신이 나왔다고 개기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게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잘 감상을 하시기 바라고, 오늘의 시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읽기 앞에 세 편은 김포행 막차입니다. 박철 시인의. 두 번째 시는 이른 저녁, 장철문 시인의 이른 저녁입니다. 세 번째 시는 개나리 꽃필 때입니다. 신달자, 아마도 많이 알려진 시인이고 또 에세이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많이 알려진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자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을 쭉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세 편을 왜 뽑았냐면은 이 세 편이 각자 어떤 시간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포행 막차면은 그야말로 막차 시간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저녁이란 이것도 저녁 때 어떤 우리가 황혼이 지고 노을이 지고 저녁이 다가올 무렵 그 시간대에 적은 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나리 꽃필 때는 그야말로 3월 개나리 한참 노랗게 아주 아름답게 노란 어떤 스노트치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으로 봄날을 장식하는 개나리 꽃필 때라 전부 어떤 시기를 나타내는 그런 시를 세 편을 우선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김포행 막차 같은 경우는 막차라는 어떤 주는 어감이 있겠죠, 그죠? 막차라는 주는 어감이 마지막이다, 막차다, 어떤 쓸쓸함 이런 어떤 정조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별의 어떤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쓸쓸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집변의 시 두 편은 나태주 시인의 희망이라는 시하고 그 다음에 장승남 시인의 살구꽃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학집변도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가 마치면은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문학집변의 동영상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김포행 막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를 골목 끝 어둠 속으로 보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롭지 못한 만큼을 걷다가 기쁘지 아니한 시간만큼을 울다가 슬프지 아니한 시간만큼을 취하여 흔들거리며 가는 김포행 막차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멀리 비행장 수는 등만이 벌판 바람을 몰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훗날 아직도 그대 진정 사람이 그리웠거든. 어둠 속 벌판을 달리는 김포행 막차의 운전수 양반 흔들리는 뒷모습을 생각하라고. 역시 지금 마지막 부분에도 굉장히 쓸쓸한 어떤 영상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간대가 막차니까 조금 정확한 시간대는 안 나와 있겠지만 아주 저녁 어스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바람이란 이 낱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각자의 시를 볼 때 가장 감상하기 쉽고 그 시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첫 번째, 이 시들이 어떤 시어로 되어 있는가, 쉽게 여기서 어떤 낱말이 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김포행 막차도 막차라는 어떤 어감이 있죠, 그죠? 그리고 골목, 어둠, 그 다음에 슬픔, 기쁨, 여기에는 또 손님이 없습니다. 또 바람이 몰고 온다, 먼 훗날, 벌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시어들을 보면 이 시의 전체적인 우리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 사람의 시인의 의도와 시의 주제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루 종일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각자의 시간마다 어떤 기분이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 점심시간 때 점심을 먹으면서 쓸쓸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나 6시라든지 노을이 질 때, 해 질 때 굉장히 어떤 하루가 간다는 그것도 어떤
막차의 기분입니다. 막차를 탄 기분. 그때 굉장히 어떤 쓸쓸한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옴으로써 여기 공간이 나오죠. 그죠? 시간이 나오면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라는 게 보면 시도 그렇고 어떤 모든 예술 작품이 시간 안에 배경이 있고 장소의 배경이 있는 거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기 혼자만의 뭐 또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다양한 시간대에 하루 종일을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는 시간을 빼놓고 자는 시간조차 우리 꿈을 꾸죠. 그 시간에도 우리의 어떤 심리라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쓸쓸함의 어떤 정조를 느끼고 있는 전달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저녁 장철문 시인의 시를 보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베란다 창틀에 기대 앉아 늦은 저녁 바람을 쏘이는 시간. 아내는 1년 중에 몇 안 되는 이 시간이 참 좋단다. 살아있다는 걸 느껴 나이가 든다는 것. 바람이 와서 살갗에 닿는다. 자꾸 와서 닿고는 또 떠난다. 붙을 수 없는 것들이 자꾸 간다. 폭포수 같이 간다. 역시 하나의 시간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아내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집안이죠. 베란다 창틀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바람이 붑니다. 아까 김포현 마차에서도 역시 벌판에 바람이 불듯이 여기에서도 저녁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바람이란 단어가 이 두 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질녘이나 저녁 시간이라든지 어스름이 이렇게 땅거미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대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쓸쓸함이나 어떤 하루가 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 사실 하루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따져보면 마지막에 어떤 황혼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쓸쓸해지는 게 아닌가. 아내는 1년 중에 몇 안 되는 이 시간이 참 좋단다. 살아있는 걸 느껴 나이가 든다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건 자연의 이치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자연의 순리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결코 슬퍼한 일만 아니다. 그런 이런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여기서는 자꾸 와서 닿고는 또 떠난다. 붙들 수 없는 것들이 자꾸 간다. 폭포수 같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나리꽃 피다 신달자 시인의 바람 부는 3월 진회색 개나리 가지들 속에서 노란 머리 비집고 나오는 신생아들. 순금의 애기 부처들이 지난해 못 따준 말씀을 세상의 와루로 쏟아내고 계시다. 온몸으로 순금의 등을 켜고 거리에 순금의 자비를 내리신다. 화가 잔뜩 난 사람들 여기를 봐라. 하늘의 선물로 내린 빛의 아기들. 세상을 순화시키려고 거리마다 신생아시를 짓는다. 절하라. 거기가 어디든 모두 법당 아니다. 아기 부처들을 태운 황금열차가 세상의 거리를 달려간다. 3월 설법으로 개나리꽃 핀다. 자, 이 시를 보면 아까 시어 제가 처음에 서두에 하나의 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안에 어떤 단어들이 포진되어 있는가를 볼 때 이 시에서는 불교적인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자비라든지 순금의 자비라든지 또 여기 보면은 법당이라든지 설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교적인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시가 불교시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 그걸 하나의 공간으로 우리가 사용되었을 뿐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불교를 생각할 때 상식성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시가 불교적인 시다 이렇게 분류는 할 수 없을 수도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굉장한 비유들이 비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되는 게 나오죠.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걸 변주라 합니다. 변주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variation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들을 하나의 신생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생아들로. 그리고 순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나리 색깔이 노랗다 아닙니까? 그래서 금도 어떤 노란빛을 띄우니까 아마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주들의 어떤 과정을 보면은 신생아들, 그 다음에 순금 애기 부처, 그 다음 또 신생아 또 나옵니다. 이런 어떤 황금열차라든지 이런 말들이 개나리를 상징하는 말, 즉 개나리를 비유한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개나리의 형상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삼업의 설법으로 개나리꽃 핀다. 물론 자연의 현상으로 우리가 꽃이 피고 지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또 시인이 삼월의 설법으로 개나리꽃 핀다. 역시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 시에도 바람 부는 3월이라고 바람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를 뽑을 때 선택을 할 때 바람에 관한 시를 한번 내가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 세 편의 시를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학집편의 시 두 편을 보겠습니다. 우선 희망이라는 시입니다. 희망이라는 시도 보면은 여기 시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시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를 읽을 때 혹은 시를 창작을 할 때 내가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를 창작하거나 감상을 하시면 굉장히 더 수월하기보다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시를 창작하고 읽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를 보면 시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시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 서민성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길도 어떤 큰 대로가 아니고 소록길, 개울길 그리고 꽃이 등장합니다. 꽃도 코스모스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휘파람이란 이런 단어들도 나옵니다. 이런 어떤 단어들로 미루어 아주 소소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희망이란 것이 우리가 거대한 어떤 담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주 평화롭고 소소한 일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이 시는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면 시장에 가리라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힘들여 페달을 밟으며 될수록 소록길을 찾아서 겨울길을 따라서 흐드러진 코스모스 꽃들 새로 피어나는 곽꽃을 보며 가야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할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휘파람이라도 불 것이다. 어느 집 담장 위엔가 넝쿨콩도 올라와 열렸네. 성녀도 바깥 세상이 궁금한지 고개 내밀고 얼굴 붉혔네. 시장에 가서는 아내가 부탁한 반찬거리를 사리라.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사고 사가지고 오리라. 자, 이런 시를 감상할 때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주변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풍경들을 쉽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시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커다란 담론도 다룰 수가 있겠지만 철학적이고 인생의 묵시론적인 그런 시도 다룰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소소한 일상의 풍경들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가 분위기가 다정스럽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할 것이다. 참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악수 같은 것도 참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세상 여러 가지가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좀 더 견뎌야 되겠구나, 좀 더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로 살구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살구꽃 필 무렵이죠, 그죠? 살구꽃 필 무렵이 우리 위에 개나리가 피듯이 살구꽃도 뭐 4월이면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다. 밤에도 흰 돛대처럼 떠있다. 흰빛의 분홍 얼룩 혹은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 더는 알 수 없는 삐떴음에서는 손닿지 않는 데가 걸리듯 담장 바깥까지도 훤하다. 지난 겨울엔 빈가지 사이사이로 하늘이 뜨거진 채 쏟아졌었다. 그 하늘을 어쩌지 못하고 지금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매는가. 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도 돋았다. 아무래도 이 꽃들은 지난 겨울 어떤 하늘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만 같고 또 그 하늘 아래서는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 같은 것 들려서 내려온 신과 신의 얼굴 같고 어스름 날 말없이 다니러 오는 누이만 같고 살구가 익을 때 시리신 하늘들이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연걸어 올 때 우리는 늦은 밤에라도 한 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 보자. 그런 어느 날은 한 끼니쯤은 굶더라도 보자. 그리고 또한 멀리서 어머니가 오시듯 살구꽃은 피었다. 흰빛의 붉은 얼룩 혹은 어머니의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춘 굵은 실밥 자국들. 자, 이렇게 시가 여러 가지 변형이 되면서 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살구꽃 모티브가 하나의 살구꽃입니다. 근데 이 살구꽃을 뭐 단순히 하나의 그 순간만 묘사한 게 아니고 이 살구꽃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 꽃이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고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비치는 꽃이 이렇게 피는 그 순간을 마치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실록 이렇게 꿰맨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늘 실록, 그걸 꽃을 꿰맨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살구꽃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나중에 어머니까지 나온다니까.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도 생각합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거기도 살구꽃이 나오지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뭐 여기 또 어머니의 어떤 등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시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나중에 문학 집배원이나 또 오늘의 영화 헬로우 고스트를 통해서 또 재밌는 시간 또 여유로운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제 준비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